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별 시작 교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번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인적성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게 되면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65.6%가 공채 포비아, 그러니까 공채 공포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 51.2%가 구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응답자 중에 6명 정도는 공채 포비아를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마다 시즌마다 겪을수록 자신감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보를 보고 제가 취업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도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도록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또 모셔봤습니다. 엄청난 별명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공기업과 은행권의 상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공기업 전략을 짚어볼 첫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건 강사님과 마민영 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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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오신 얼굴이 계시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작가님과 어떤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타이틀, 별명을 갖고 돌아오셔서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RM, 방탄소년단의 그 RM, 이건 강사님,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랩몬스터님.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행에서도 이제 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관리자 측면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RM을 랩몬스터 RM으로 이제 오인을 하셔서 그때부터 네. RM이 되지 않았나. 아까는 굉장히 좀 만족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랩몬스터 엄청난 왜 팬이기 말을 때문에 있던 제 제자들도 떠나갈까봐 네, 안티가 생기는 건 두렵습니다. 또 그래도 훤하게 또 머리도 네, 이쁘게 잘랐습니다. 이발하고 그러니까요, 오시고 네. 제가 듣기로는 한 달 한 3주 정도 호주로 갔다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다녀오신 거죠? 촬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일이 있어가지고 현장 뭐 로케이션. 뮤직비디오 같은 거? 아, 그런 거 아닌가요? RM이라고 해서? 네. 소원입니다. RM이랑 같이 일해보는 건 소원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광고 촬영 관련해가지고 기획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옆에서 굉장히 이분이 웃고 흐뭇하게. 계시네요.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요. 마쌤도 별명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마쌤 뭐 닮았죠? 방탄소년단은 잘 모르겠고 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만화 영화 캐릭터 중에 호빵맨을 좀 닮지 않았나. 너무 본인과 너무. 비교되게 본인은 RM이고 이쪽은 호빵맨. 예전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출근을 하면 또 건쌤께서 호빵맨이라고 항상 불러주셨어서요. 진짜요? 근데 네. 지금은 또 이제 안 어울리는 별명이 됐죠.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11kg나 뺐어요. 그러니까요. 살 많이 네. 빠지셨는데 마쌤이 볼 때 이 별명 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어떤 댓글이 달릴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좀 많은 저항을 받을 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또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전략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쌤들의 제자는 실제로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건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실은 뭐 안정적인 직장이나 급여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동일하겠지만 네. 일단 지금 이번에 상반기 때 지원했던 친구들이 한 40% 이상은 공기업 1순위로 뒀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큰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뭐 이번에 뭐 그런 채용 기준에 있어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같은 것도 가리고 학력 같은 것도 가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공정하다라는 좀 입장이 있고 좀 필기로 당락을 좌우하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가능성이 높겠지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고 나서도 급여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이번에 공기업 채용 박람회 하고 나서 131개 그 공기업들에 대해서 평균 연봉을 조사해 보니까 초임이 그래도 3,600만 원이 넘어가요. 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급여에 복지도 좋고
워라밸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다 보니까 좀 선호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쌤의 제자들은 또 어떤가요? 선호하고 있겠죠? 특히 뭐 저의 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건쌤의 제자씩 겹쳐가지고 그러네요. 또 선호하는 이유를 조금 첨언을 하나만 더 드린다면 네네. 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 과정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NCS 기반의 채용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블라인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고 NCS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이러한 정형화된 프로세스. 사기업에서도 당연히 서류를 쓰고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기업은 우리가 어제까지 인적성을 다뤘었잖아요. 기업마다 보는 인적성의 과목들이 조금씩 세분화돼서 다르고요. 그리고 네. 면접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AI 면접이다. 그렇게 굉장히 다양성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곳이 사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와 비교해서는 공기업의 채용 그런 프로세스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틀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당 전략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공기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 조금 더 좋다라고 느끼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보니까 지방 공기업의 시설공단 전략을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공기업이 그냥 공기업인 줄 알았는데 뭐 지방 공기업이 따로 있는 거면 뭐 수도권 공기업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지방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기업 이름이 뭐 무슨 공사 아니면 무슨 공단으로 끝나면 그냥 대체로 공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부 분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갈래,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공기업들은 성격은 비슷하지만요. 뭐 설립 절차가 다르고요. 그리고 예산들의 출처가 다르고요. 또 많은 취준생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채용 박람회도요.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조금은 그 참여하는 그 공공기관들을 봤을 때 중앙공기업 위주의 진행이 좀 흐름이 이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아직 있지 않았지만 작년 3월에 킨텍스에서 고향 킨텍스에서 있었던 행사가 바로 지방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였거든요. 이렇게 채용 박람회도 분리돼서 시행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지원한다고 하면 내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중앙공기업에 속하는지 지방공기업에 속하는지 그와 관련해서 채용 박람회 혹은 그 관련된 정보를 어느 루트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쌤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건쌤 같은 경우에는 또 첨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방공기업이랑 중앙공기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지원할 때 그 시점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여부가 갈리는 게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방공기업의 출신 지역이라든지 그런 제한사항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앙공기업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 전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거주지나 거주 지역, 출신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고 없고 여부가 차이가 있는 만큼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중앙공기업 또 지방공기업 쌤들이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먼저 공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중앙공기업은 해당 사업 범위가 중앙에서 통제한다. 즉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반면에 지방공기업은 사업 범위가 지방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설립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공기업은 중앙정부 각 부처, 즉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필요한 사업 영역에 대한 설립을 요구하면 기획정부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반면에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요구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산 출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앞부분의 예산 출처의 차이점은 나라의 재정이라 할 수 있는 국비로 운영된다는 중앙공기업이고 또 지방공기업은 지방의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비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방순환근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지방순환근무는 중앙공기업은 먼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던 본사들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집중도를 많이 해소시키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약 300개 기업 가운데 200군데가 지금 지방에서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앙공기업은 전국 지방지사 순환 근무가 거의 높은 확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방공기업은 신입사원 때부터 쭉 해당 지역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주요 공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공기업은요. 나주의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인데요. 이 기업은 2014년도 말에 서울 강남구에서 나주로 이동했다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부산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원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은 서울 메트로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남양주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네, 2019년도 공기업의 채용을 진행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중앙공기업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지방공기업 중에 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공기업들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우리 또 그 한유진 캐스터님께서 남유진 캐스터님께서 죄송해요. 전 여기 있었는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제가 쓴 내용인데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조금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그 지방으로 좀 넘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나라 전반의 시설관리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행정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앙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메인 센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이제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그 공공시설물들을 조금 더 해당 지역에서 밀착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곳들이 바로 지방의 시설관리공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은요. 해당 지역 거주민이 우리도 해당이 되겠죠. 자주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들, 그러니까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를 위탁받아서 운영, 관리를 수행하는 그런 곳들, 예를 들면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복지회관과 같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숲이나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 많이 나가잖아요. 그쵸. 이런 공원이나 유원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종합운동장 아니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그런 체육시설도 관리를 하고요. 아니면 관광 레저시설, 나아가서 공영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표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단 자체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원부서를 제외하고 실제로 시설관리, 지금도 CG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사업부가 총 5개 사업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관광사업팀, 체육사업팀, 휴양림사업팀, 레저사업팀, 생활환경팀인데요. 이 사업부에서 각각 해당 목적에 맞는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생활환경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종량제 봉투 관련된 또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선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어느 마트에서 판매 허가를 줄 것인가, 혹은 우리 대형 폐기물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커 같은 거 붙여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런 비슷한 저런 스티커, 대형 폐기물 스티커와 관련된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 지역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조금은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들, 이런 특정한 목적들을 모아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공공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지방의 공공기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과정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채용 프로세스의 차이는 있는지 이번에는 RM이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공기업들 특색이 조금씩 다 일치하고 있어요. 아까 마쌤이 언급해 줬듯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공기업 채용 프로세스가 좀 획일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준비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방공기업이나 그 중앙공기업 모두 사실은 그 획일화되어 있는 측면이 강해서 준비하는 요소에서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점 요소도 일단은 커말이라든지 한국사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취득한다든지, 혹은 이제 특정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점 요소나 혹은 지원 가능 요소로 확인된다는 점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 공기업이나 중앙 공기업이 됐더라도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과 여력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방 공기업에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채용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원 자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강점들에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일반적인 공기업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방 공기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지방 공단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혹시 그 해당 지역으로 한정돼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네, 이런 그 지원 자격에 대해서 조금 근데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한을 두는 것에 있어서는 공단, 공사,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별로 어떻게 보면 공단 바이 공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지방 공기업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그 지원자의 그 거주, 그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좀 보는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점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제한을 두는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범위에 제한을 두는 그 뭐랄까요? 범위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시설공단은요. 그 지원 가능한 분들의 그 주민등록 거주지가 부산광역시 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대구시설공단은요. 여기는 대구광역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금 같은 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조금 그 지원 가능한 그 거주지의 범위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해당 그 지방 공공기관이 어디까지 범위를 지원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지방 공단에 따라서 약간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쌤이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은 맞쌤 말기가 다 맞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국한돼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그런 여부들은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그 공고를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지원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은 그냥 마지막 거주지가 그런 부산인지 대구인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고 입고의 여부가 갈리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여태까지 일생 중에 3년 이상을 살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번에 지금 채용을 했었던 대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대구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에 산 적이 있다든지 경상북도에 산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회는 놓치지 말고 지원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채용을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방시설관리공단 채용은 어디가 있을까요? 말씀이 알려주실까요? 네, 굉장히 많은 그 시설관리공단의 채용이 있었는데 우선 지방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말한 좀 중심에서 중앙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요. 지난달 죄송해요. 지난달 말 3월 말에 서류 접수를 마감을 했고요. 네. 다가오는 토요일에 NCS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방으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설공단은 지난주 수요일에 서류 접수를 마감을 했고요. 이제 서류 발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조금 이제 이공계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이공계 분들이 좋아할 만한 직무. 가장 먼저 그 기계라고 한다면요. 기계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기계 직무에 대한 채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일 모레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나의 그 주도 거주지가 서울 동대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국에 있는 기계 전공자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원 공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은 꼭 지원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설공단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은 비정기적으로 공고가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가능한 그런 지방 공기업이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지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건쌤도 또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25일 날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26일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시설관리공단이 또 채용을 진행 중에 있어서 네. 그쪽도 놓치면 안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맞쌤이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은 지방 거점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가지고 공채처럼 한 번에 띄우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수시로 계속해서 채용이 올라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잡알리오예요. 잡알리오에서는 여러분들 그 중앙 공기업들 채용 공고에 관련돼 가지고는 다 그쪽에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 공기업 지원하실 때는 그쪽을 좀 활용하는 것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아이 잡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중앙 공기업들 채용이 모두 다 함축적으로 올라오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좀 친숙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고가 올라오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놓치는 그런 지원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기업들, 공단들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공기업을 하나 정해놓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쌤, 오늘은 어디 공기업을 살펴보면 될까요? 네, 총 53명을 모집 중에 있는 부산시설공단입니다. 혹시 우리 그 아나운서 두 분 부산하면 어떤 네. 시설, 어떤 풍경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뭐 해운대 해운대 바다와 바다도 관련된 풍경. 회. 회. 맞습니다. 이런 그 바다 시설, 바다 속에 속은 아니죠. 바다 근처 그 해변가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회, 뭐 자갈치 시장 거기 있는 건물들을 관리하는 바로 부산시설공단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딱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광안대교 있잖아요. 광안대교라든지 아니면 도시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시설, 아니면 부산시민공원과 같은 공원, 유원지 시설, 그리고 뭐 지하도 상가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문화 이런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모집 기간 중입니다. 그 서류 마감이 내일 18시까지니까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모집 직무 역시 우리가 많이 인문계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일반 행정 직무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건축, 통신 굉장히 많은 10개의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이공계 할 것 없이 만약에 내가 지원 가능한 자격이 되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설공단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 그 거주지 범위가 부산광역시에 조금 한정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아마 전국에서 취준생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나는 뭐 부산이 아니면 이 방송을 나에게 의미가 없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 봐 뒤에 우리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그 자기소개서 전략 파트가요. 이 부산시설공단에서 총 5가지가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기업에서 자주 물어보는 항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자기소개서 전략 내용들을 잘 들었다가 관련해서 내가 지원 가능한 지방공기업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쌤이 오늘 많이 덧붙여 주시네요. 혹시 더 첨언할 내용이 있을까요? 맞쌤은 아니고. 맞습니다. 건쌤입니다. 아유, 건쌤.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죠? 괜찮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마쌤 얘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맞고 지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실은 이제 단순히 그냥 부산시에 거주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렬별로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이 없으면은 지원 가능하지 않은 직무들도 있어요. 토목 관련 직무 같은 경우에는 토목 관련 기사 자격이나 산업기사 자격이 없으면은 애초에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부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산시 시민 입장에서는 되게 경쟁률이 작아지는 거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부산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분명히 시설공단 채용 공고가 올라올 만큼 그거를 대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맛쌤이 잠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자기소개서 문항이 NCS 형태로 나온다고 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 난이도는 어떤 편인지 먼저 맛쌤이 짚어주시죠.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뭐 그 공기업 중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항목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뭐 특출나게 부산시설공단만의 문항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의뢰 접해봤을 법한 유형들로 출제가 되었다. 5가지 그리고 글자 수도 500자예요. 글자 수의 부담도 굉장히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압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를 다 포함해서 중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에서 5문항 중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문항을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구분을 하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살펴볼 거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공사, 공단 혹은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역량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기업에서 물어보고 있는 NCS 기반의 직무 역량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 이거를 건쌤이 한번
바로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본인이 우리 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뭐 전문성을 길렀다, 아니면 소통 역량을 길렀다,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모든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아무리 세분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항목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항목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항목이 이미 지원분야와 관련해서 본인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역량을 어필해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은 같은 역량을 1번 항목에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역량에서 얘기할 부분은 단순히 직무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보다는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그런 자세로서의 노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그러는데 서울시설관리공단 들어간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릉이 애용자였어요. 혹시 따릉이 아세요? 따릉이 그 자전거. 네, 자전거요. 그것도 하는 사실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따릉이가 지금 제대로 주차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불편함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현실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삶에서 연구해보고 노력한 것들 그런 내용을 1번 자기소개서 항목에다 적었더니 실제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지원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뭐 대표적인 예시인 거고 부산시설관리공단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 단순히 직무적 노력뿐만 아니라 직무에 당연히 이어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산 시설 그리고 부산 시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이해도와 노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면 직무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는 항목인데 이 부분은 맞쌤이 짚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직무를 물어보고 있는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업과 관련된 직무를 물어본다. 그러면 쓰기 전에 NCS 직무기술서를 한번 봐야겠죠.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산시설공단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흑백으로 뽑긴 했는데 준비하면서 네. 비스코 2019라고 해서 부산시설공단이 그 역대 한 4년 동안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로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역점을 두고 실시한 사업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정말 그 많은 분량으로 PDF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 비스코 2019와 NCS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업 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면 좋겠다를 뽑아내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단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기술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500자는 경험 위주의 서술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500자를 모두 전부 다 경험으로 채우기보다는요, 조금 이번 항목의 의도를 조금 고려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그 지식이나 경험들이요,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어요.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왜 그것들이 지원 분야에 연관되어 있는지까지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두 혹은 문미에 기재를 해주신다면 더 완성도 높은 이번 항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번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과 직무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역량을 묻는 문항이었고, 이제 3번부터는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현재 가치관을 파악하는 질문일 텐데 건쌤이 바로 3번 항목 짚어주시죠.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잘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진짜 50% 놀랍게도.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발생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어야 되고요. 이거를 쓰기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지원 직무, 부산시설관리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등등의 지원 직무에 행정직으로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 직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어떠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그리고 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어려움, 민원인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토목이라든지 건설 장비를 행정직한테 전달하는 어려움 등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 NCS 질문의 목표이고 의미인 만큼 단순히 그냥 말을 잘했다, 이야기를 잘 건넸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런 업무 중에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했는지에 집중하게 된다면 좀 더 직무자로서의 자세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문항을 더 살펴봐야 해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과제나 업무에 관련된 항목인데 이 부분은 또 맞쌤이 이번엔 짚어주시죠.
4번은 되게 단순해요.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4번에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은요. 문제에도 있듯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답을 핵심 내용을 조금 문두에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4번 항목을 쓰실 때 당연히 경험을 위주로 쓸 거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해당 그 수집하는 자료가 업무 완수를 위해서 왜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당연히 우리가 자료라고 한다면 뭐 설문조사 자료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교수님께 자문을 받은 자료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정보가 왜 내가 완수해야 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정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면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왜 내가 선택한 그 방법이 가장 적합할까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이 쓰는 이 4번 500자 항목에 같이 좀 녹아서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본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왔는지 또 그 원칙을 설명하고 실행 사례 그리고 경험을 서술하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일단은 멀티태스킹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냐 이런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우선순위는 중요도에 따라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퉁쳐서 그냥 이야기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당연히 중요한 순서대로 하죠. 근데 네. 그 중요한 것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에 맞춰서 좀 더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단순히 한 가지 기준을 가지기보다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기준과 그 이유를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이 친구가 정말 기준점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진행됐을 때 좀 더 나눠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지원자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만큼 한 가지 기준보다는 한 3가지,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얘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에서 5번 항목까지 살펴봤는데 네. 이번에는 NCS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맛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저는 면접에 대해서 짧게 한 2가지 정도 특징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NCS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1차 면접에 가기 전에 약 한 4일 정도 5월 둘째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평소 생각대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단 이 온라인 검사를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안 하게 되면 1차 면접 기회가 박탈이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 기간이 되면 꼭 반드시 생각났을 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 1차 면접과 2차 면접의 평가 기준이 조금 그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 채용 공고상에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1차 면접에서는 크게 5가지 위주의 질문을 한다고 해요. 조직 적합도, 직무 적합도, 문제 해결 능력, 대인 관계, 정보 능력. 이걸 제가 지금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채용 공고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20점 만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보겠다. 그럼 당연히 그와 관련한 경험, 그와 관련한 지원자의 역량을 물어보겠죠. 따라서 면접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준에 맞춰서 본인의 경험이나 역량을 조금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건쌤은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 건가요? 저는 필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필기 전형 자체가 전공 영역과 NCS 영역으로 나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2개를 가끔 가다가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한쪽이 커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에 꽈락이 존재해요. 4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냥 다른 점수가 아무리 고득점이라고 할지라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2마리 모두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초 영역 같은 경우에는 10개 단위에서 측정이 되고 50개 문항이 나오는데 50대 50 점수로 비중이 돼서 전공 50과 NCS 50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좀 2가지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NCS도 열심히 풀되 전공 영역도 함께 가져가는 2마리 토끼 양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공 영역 공부할 때는 단순히 막 어떻게 하지 어렵다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취득할 때 1차 시험 보셨을 거예요. 그 1차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다시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산시설공단에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신의 한 수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맛쌤이 얘기해 주시죠. 저는 신의 한 수라기보다는요, 이 부산시설공단을 지원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취준생분들이 요즘에
뭐 복지라든지 그 회사에서 근무 환경이나 몇 시에 퇴근해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부산시설공단이 2018년도 올해 일자리 대상에서 무려 공공일자리 워라벨 부문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일하기가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 부산시 거주하는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권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부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이 지원할 수 있게 될 텐데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걸 사랑하시나요? 광안대교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자갈치 시장을 사랑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미리 생각해 본다면은 면접까지도 절대 두렵지 않을 겁니다. 미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 빅스터디의 아이돌 마민영, 이건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고정!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유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영도구 남항동 소재의 주식회사 종합회사입니다. 강성 건조 및 수리, 설비,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총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인사총무,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경영 계열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대상자 희망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이고 복리후생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으로 총무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우대사항과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 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고성군 동해면 소재의 금강중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로 채용 분야는 종무사무원 1명입니다.
관리팀 소속으로 총무 업무, 인사 및 근태 관리, 자산 및 자산 전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법학, 전산 정보 관련 전공자, 노무사,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영어 중급 이상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연봉 4천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5월 31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구비하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총무사무원 한 분 채용하는 구인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고용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지리산 동물병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환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 업체에서 동물병원 내 약품 정리 및 물류 정리 업무를 수행할 상품 진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부터 초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9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상품 진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3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우화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소에서 건설 현장 복원 업무 전반적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할 산업안전원 및 위험물 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산업위생관리 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보건학과 전공자, 간호학과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제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월 235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이 구인건도 채용 시 마감되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요정 겸 스물리의 새로운 별명이 좀 나타나야 할 텐데 리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지금 인적성이 이제 굵직한 기업들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뭐 이번 주에도 좀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시기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시기잖아요. 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은 네. 좀 많이 좌절할 것 같아서 네. 지금 시기에 취준생들한테 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별명 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멘탈을 다잡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 이제 멘탈을 관리하라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만 하고 관리법을 안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남녀간의 이별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승진이 못해서 누락되는 어떤 좀 어느 정도 완충제가 그나마 있는 아픔이면 모를까. 이게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굉장히 아픔이 연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내 멘탈을 바로 잡으려면 꾸준한 지원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뭐 다른 기업체, 이를테면
사기업만 노렸다면 본인의 어떤 인적성 문제풀이나 NCS 문제풀이의 강점을 살려서 뭐 공공기관의 일부도 지원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혹은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의 어떤 자격이나 어학 등을 이제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도 같이 좀 노려봐야 될 텐데요. 문제는 본인이 핑계거리가 될 만한 요소들에 너무 집착하시는 경향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제가 특정 자격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맘때 한번 좀 고민하시는 자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유통관리사, 뭐 2급 같은 것들, 물류관리사,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예, 그렇죠. 그게 뭐 잘못했다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자격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 과연 그거를 따는 것이 본인이 취업이 못한 원인의 어떤 대체제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 문과분이시라면 왜 따세요? 네. 따십시오.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좀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좀 적당히 지금 지원을 이어가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본인의 어떤 에너지가 담겨 있다면 일정 부분 본인이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좀 슬기로운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수고해주신 이보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어떻게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 아이디 리밍0001님인데요. 26살 여자분이고요. 지방대 경영학과 현재 재학 중이고 학점이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대 2년제 항공학과 졸업 후에 25살에 4년제로 편입을 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70점, 토익이 AL, HSK 4급 있습니다. 자격증이 커말 1급, 한국사 고급, 사무자동화기사, 또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경력이 좀 다양하세요. 국내 메이저 호텔 1년 근무를 했고 국내 메이저 항공사에서도 1년 캐빈크루로 근무를 했습니다. 또 해외 호텔에서도 2년, 국내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1년 정도 근무 이력이 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인사팀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취업하고 걱정 없이 노는데 중간고사 공부하다가 현타가 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학교 공부는 정말 저랑 맞지 않아서 꾸역꾸역 하는 기분이고요. 스펙만 보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구나 하는 스펙인데 학교 성적만 보면 한숨이 나와요. NCS는 진짜 자신 없고 성적 때문에라도 블라인드 채용이 답이겠죠. 그리고 저 잘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네요. 네, 리밍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26살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력 그리고 많은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차코치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 이 코너를 진행을 1년 정도 하다 보면 좀 쉬운 사연, 이를테면 제가 답변하기도 편하고 의사결정도 분명히 내려드릴 사연을 선택하면 이 코너를 진행하는 저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사실 이분의 사연을 봤을 때 당연히 이분의 사연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분께서는 본인 스스로 어떤 본인의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내 삶의 어떤 안전성,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길 원하시는 건지, 혹은 딱히 선호하는 업종은 없지만 내가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밟아서 일정 부분 좀 단계를 밟아가서 최고 정점을 좀 찍고 싶으신 건지, 이 안정이냐 발전이냐의 기로에서 본인이 갈팡질팡했던 부분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본인께서 최초에 활동을 하셨던 메이저 호텔 1년, 뭐 어디 뭐 프라자 호텔 뭐 이런 데서 계셨겠죠. 해외 호텔 2년, 뭐 어디 메리어트 이런 데서 계셨을 겁니다. 메이저 항공사, 뭐 아시아나 아니면 뭐 KLM 네덜란드 항공 같은 데서 또한 캐빈크루 하셨겠죠. 이러한 내용들만 보면 서비스 직군에서 본인의 어떤 강점을 살려서 자신의 활동을 영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중견기업 인사팀 활동이라던가 대외 활동은 또 무역 동아리, 프랜차이즈 알바, 요거 보니까 커피 비닐 확률이 높은데 저도 이렇게 해서 한 2년 6개월 했거든요. 저도 느낌 아닐까요? 홍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 지금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스스로가 지금 정답이 없는 채로 됐다는 거죠. 반면에 또 편입은 또 했다는 거죠. 편입을 했다는 건 본인이 경력 외에도 학력적인 면을 좀 보강해서 본인이 일정 부분에 좀 유수의 어떤 대기업에서 본인의 근무 경력을 쌓고 싶으셨던 이런 이력들. 종합하자면 본인께서는 이 의사결정을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공기업 지원하기에 좋겠죠. 왜냐하면 자격증이 가산점 영역이 충분하십니다. 어학도 어느 정도 갖췄고요. 오픽도 AL이고요. 뭐 웬만한 가산점의 영역들은 다 지금 채우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NCS와 전공필기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택하시면 되겠죠. 공부머리가 아예 없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어학 점수나 자격증을 이렇게 땄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본인의 어떤 공부머리의 강점을 믿으시면서 일정 부분 전형에 대한 대비에 입각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분께서는 굳이 자소서를 잘 쓰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의 적부의 기준으로만 볼 수 있는 뭐 코레일이라든가 여타 한 80% 가까운 공공기관들 쪽으로 지원을 좀 하시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난 도저히 NCS 못 풀겠다, 정원 필기 힘들다, 경영학이 안 맞다 싶으시다면 이제 그나마 있던 중견기업 인사팀 1년 경력을 살려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뭐 판교 쪽에 많이 있는 게임 회사들 이런 곳이 좀 상시로 사람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단 인사팀 일을 시작하신 다음에 정규직으로 한번 전환을 하신다거나 혹은 인사팀 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나마 교육 부문이나 조직 문화 쪽이 본인의 어떤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셔서 실제로 사내 임직원 대상 교육의 어떤 과정에 좀 운영을 하는 일에 좀 도움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좀 본인이 더 적은 노력 아래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살펴보시는 이런 노력. 둘 중에 하나 이제 택하셔야 될 텐데 뭘 택하라고 제가 감히 조언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라면 지금까지 쌓아온 이 자격증과 가산점이 아까워서라도 NCS 공부하고 전공 필기해서 1년대로 공기업 취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공기업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는데 이분이 학교 공부가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공부가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경력도 화려하고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계획이 이제 학교 성적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셔서 보니까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 이거는 뭐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이런 사연은 이제 본인이 맥스로 올렸을 때 3점 초반으로 계산이 되고요. 3점 초반으로 졸업할 졸업을 때쯤에는. 그렇죠. 계절 학기까지 다 마치고 정말 영어까지 모아서 이제 3점 한 3, 4만 만들어 주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뭐가 진짜 본인이 원하시는 건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본인의 상황에서는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사연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용님의 사연 빠르게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아이디 용용요용님 25살 여자분이고요. 이분도 편입을 했습니다. 지방사립대에서 호텔 경영 전공을 하고 있고요. 학점이 꽤 높은데요. 3.9 학점 있고 또 그 전에 전문대에서 호텔 조리 전공을 했을 때는 4.1학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이 토익이 815점, 토익 스피킹 레벨 5 있고요. 자격증은 제빵 기능사와 와인 소믈리에가 있네요. 또 경력으로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7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 그 외로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알바 2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커피 관련 기업, 또 외식과 식품 기업 원하고 있고요. 교육이나 영업 지원, 영업 관리, 메뉴 개발 직무에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눈을 많이 낮춰서 지원한 회사에서도 서류 광탈을 경험하면서 자소서도 물론 부족한 수준이지만 무엇보다도 제 스펙이 제가 희망하는 직무, 특히 교육이나 메뉴 개발과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직무를 고려해 봐야 될까요? 또 희망 직무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용용요용님 사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도 약간은 답이 나온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식의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역시 이분도 제가 오늘 이 매번 사연에 어떤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의 기준을 안고 이 사연들을 선택하는 건데 이분도 그렇게 의사결정을 좀 깔끔하게 스스로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일단 이분이 질문 주신 교육과 메뉴 개발 쪽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교육과 메뉴 개발은 뭐 공채로 뽑는다 해도 한 명씩 뽑습니다. 몇 명? 한 명. 한 명을 뽑기 때문에 본인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뭐 슈퍼바이저 직군이나 영업 쪽을 지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랑 비교했을 때는 좀 낮겠죠. 또 하나는
교육은 정말 교육학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우대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호텔 자리 전공의 어떤 강점도 있지만 분명 실제로 그 직무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종으로는 어떻게 준비가 되지만 횡으로는 대비가 지금 부족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께서는 이제 의사결정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저라면은 교육 메뉴 개발 쪽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일단 본인이 그나마 접근성이 가능한 뭐 일반 슈퍼바이저 직무라든지 혹은 영업 지원과 같이 최소 TO가 5명 이상을 뽑는 쪽으로 적극 지원을 이 업종, 커피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던가 더 넓게 보자면 외식 산업 쪽에서 본인께서 좀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지원을 해주신 게 그나마 좀 현실적이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CJ 투썸플레이스나 SPC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영어 말하기 점수를 지금의 레벨 5가 아니라 레벨 6 아니 레벨 한 7, 뭐 더 8, 뭐 이렇게 더 따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고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저라면 빨리 직무를 전환을 하셔서 본인을 선호하시는 쪽에 직무에 빨리 지원하시고 일단 현업에서 어느 정도 몸을 담그시고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직무 순환의 어떤 계기가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에이 그런 거 없던데요? 아닙니다. 분명 본인이 노력을 하시면 찾아오기 마련인 거고요. 그때 한번 본인께서 메뉴 개발 쪽으로 본인의 전공 강점을 어필하시면서 일정 부분 좀 내용을 좀 회사 쪽에 언급을 해주시면서 본인의 직무 전환 아래에서 좀 큰 규모 있는 기업에서 안정적인 업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 지원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분이 현 시점에서 지원할 만한 기업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눈을 낮췄다고 한 게 아마 이디야일 겁니다. 하지만 이디야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회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분과 비슷하게 서류 광탈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디야도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디야를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버거킹이나 무슨 맥도날드 이런 데 가시면 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감자튀기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감자튀기는 이제 소중합니다. 근데 본인에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죠? 본인이 감자의 어떤 성분에 대한 메뉴 개발을 하기 위한 건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본인께서는 일단은 상시로 뜨는 회사들, 뭐 더본 코리아라던가 본 IF 이런 기업들이 이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고가 뜰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번 뭐 한솥 이런 것도 있고요. 본인께서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서 일정 전형까지 밟아보시면 본인의 어떤 면접까지 대비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펙한 별사 두 분의 사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샘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